자, 이제 핵심 세 번째. 자, 회로 이론에서 출제 순위 세 번째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Y결선과 델타결선 소비 전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Y결선, 델타결선이 출제가 잘 되구나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선전류가 두 번째, 소비 전력이 세 번째. 일단 소비 전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전류를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무엇이 조건에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소비전력 공식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성간전압, 선전류, 역류를 주어집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주어질 때 구하는 방법. 이때는요. Y결선, 델타결선과 관련이 없어요. 예, Y결선과 델타결선 모든 공식이 같기 때문에 성간전압, 선전류, 역률이 주어질 때는 소비전력을 그냥 결선하고 상관없이 적용하는 겁니다. 자, V결선도 이 공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V결선도 3상이면 무조건 쓰는 거야. 그래서 자, 이때는 어떤 공식을 쓰느냐? 루트 3의 성간전압 VL의 선전류 R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만약에 효율이 주어진다면 효율까지 곱해버리면 소비전력이 나올 겁니다. 출력이니까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임피던스가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임피던스가 주어지고 성간전압이 주어질 때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어떤 게 더 출제가 잘 됩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두 번째가 훨씬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임피던스가 주어진다는 얘기는요. 저항과 리액턴스가 주어진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수가 바로 저항이고 허수가 리액턴스라는 걸 지금 모르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시죠. 이거 지금 모르고 있으면 다시 본 강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상의 임피던스는 실수와 허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수가 저항이고 허수가 리액턴스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Y결선일 때 소비전력과 델타결선일 때 소비전력은 공식이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암기하기가 쉽습니다. 일단은 소비전력 공식을 3상 Y결선과 델타결선에서 풀 때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VL의 제곱에 R까지는 무조건 적어놔야 됩니다. 무조건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계산하시면 Y결선이 되는 거고요. 이 공식에다가 3을 곱해 주시면은 델타결선이 됩니다. 너무 쉽잖아요? 3을 곱해 주면 델타결선이 됩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입니다. 한상의 임피던스를 주어지고 성간전압을 주어질 때 Y결선과 델타결선의 전력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Y결선과 델타결선의 소비전력 공식이 똑같은데 3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가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델타결선의 소비전력이 Y결선의 소비전력보다 몇 배가 크냐? 그러면 3배가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면 결선만 바꾸는 거예요. 한상의 임피던스와 성간전압은 그대로 놔두고 결선만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Y결선을 델타결선으로, 델타결선을 Y결선으로 바꿀 때 소비전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 여기에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Y를 델타로 바꾸면 3배가 되는 거죠. 델타가 3배 크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니까. 델타가 Y로 바뀐다 그러면 3분의 1배로 줄어들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소비전력이 상당히 출제가 잘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도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셔야 돼요. 한상의 임피던스가 주어지는데 성간전압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선전류가 주어지는 겁니다. 선전류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 소비전력 구하는 방법은요. Y결선과 델타결선의 소비전력을 구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드는 게 델타결선의 소비전력이 3배가 큰데 왜 이 공식에서는 Y결선이 3배가 크게 나오지? 공식이 3배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값은 델타가 커요. 델타가. 그래서 이건 공식으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한상의 임피던스가 주어지고요. 선전류가 주어지면 소비전력을 구할 때는 일단 공식은 무조건 I제곱 R이라는 공식을 써놔야 됩니다. I제곱 R이라는 공식. 그리고 3을 무조건 써놔야 됩니다. 왜? 3상이니까.
삼상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류가 상전류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Y결선이든 델타 결선이든 무조건 이 공식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봐요. Y결선인데도 이 공식 써놨잖아요. 델타 결선인데도 이 공식 써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전류로 계산을 하시면은요, Y결선과 델타 결선의 공식은 똑같아요. 공식은. 실제로 값은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IP라는 값, 상전류로 계산을 했는데 이걸 만약에 선전류로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상전류를 선전류로 바꿔야 되니까. 그죠? 상전류를 선전류로 바꿔야 되니까 이때 Y결선일 때는 상전류와 선전류가 같기 때문에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냥 바꾼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공식이 나오게 된 거지. 이해되시죠? 근데 델타 결선일 때는요, 상전류를 선전류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바로 선전류를 루트 3으로 나눠야 상전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렇게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전류를 선전류로 바꿀 때는 루트 3 나눠야 되거든. 그래서 루트 3의 제곱이 되면서 얘하고 얘가 약분이 되고 남는 게 IL의 제곱에 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자체가 3분의 1배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값을 계산해 보면 델타 결선일 때 소비 전력이 더 크게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공식으로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착각을 많이 하십니다. 네. 자, 선전류가 주어질 때냐, 선간 전압이 주어질 때냐에 따라서 공식이 좀 달라진다는 거. 전류가 주어지면 I제곱 R이라는 공식을 적용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차라리 선전류가 주어지면 우리가 Y결선이든 델타 결선이든 같이 동일하게 쓰는 공식이 상전류로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3IP 제곱 R이라는 공식으로 그냥 둘 다 Y결선이든 델타 결선이든 이 공식에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전류를 상전류로 바꿔주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Y결선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선전류 상전류가 같으니까 델타에서만 루트 3으로 나눠가지고 상전류로 변환한 다음에 삼상전력을 구하시면 됩니다. 3I 제곱 R 이렇게 구하시면 삼상 소비전력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게 무엇이냐? 두 번째입니다. 바로 위에서 배웠던 요거. 네, 요네요. 네, 두 번째 내용이 가장 출제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지요. 예제 첫 번째. 한 상의 임피던스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럼 여러분들이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의 X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R이 8이고 X가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델타 부하라고 했고 성간전압이 주어졌습니다. 자, 조건이 없을 때는 무조건 성간전압이라겠습니다. 자, 델타 결선의 소비전력 일단 공식부터 적어보도록 할게요.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VL의 제곱을 R에 곱해주는 거죠. 그냥 이대로 쓰면 Y결선이고요. 3을 곱해주면 델타 결선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합니다. 3 곱하기 200V의 제곱 곱하기 R은 8이잖아요. 8. 그리고 R제곱 플러스 X제곱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구하시면요. 9600W가 나오거든요. 9600W 이렇게 나오는데 단위가 킬로와트로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면 9.6kW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정답을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다음 문제를 한번 더 볼게요. 한 상의 임피던스가 Z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델타 부하에 대한 삼상 전압 200V를 갈 때 피상전력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갑자기 우리가 피상전력을 안 배웠는데 피상전력이 왜 나왔을까? 자, 일단은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델타 결선에서 소비전력 공식은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VL의 제곱에 R 곱하기 3. 3을 빼면 Y결선 되는 거죠. 자, 이 공식 그대로 적용하는 거니까 기억하기가 쉬워요. 만약에요. 무효전력을 구하라고 나온다면
바로 요 위에 있는 R만 바꾸는 겁니다. 3VL의 제곱에 X. 네, R이 X로 바뀌게 되면 무효전력이 돼. 자, 그리고요. 피상전력을 구하러 간다면 요 R을 바꾸면 돼. Z로 바꾸면 피상이 돼. 요렇게. 자, 그래서 바로 요거예요. R을 X로 바꾸면 무효전력. 나머지는 그대로 놔둬야 돼. 나머지는 Z로 바꾸면 피상전력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삼상전력이 다 구해지는 거예요. 그죠? 공식 하나만 가지고 유효, 무효, 피상까지 다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류전력의 표현은요. 피상전력과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충분하게 유효전력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효전력과 피상전력이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음과 같이 이제 피상전력이 주어질 때는 바로 이 공식에 적용을 하시면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3 곱하기 전압 주어졌잖아요. 200V, 200의 제곱. 임피던스 바로 대입하십니다. 루트 14제곱 플러스 48제곱. 자, 임피던스 절대값 그대로 넣어야 되니까, 그죠? 여기가. 그리고 R은 14잖아요. 그럼 14제곱 플러스 X는 48이니까 48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 정답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얼마가 나오느냐? 2400V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공부 좀 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할 내용이 있죠. 선생님, 그러면요. 요 밑에가 Z의 제곱인데 요렇게 지금 써 있는 것 같은데 요 밑에가 Z의 제곱 아닌가요? 그러면 위에 있는 Z, 아래에 있는 Z가 하나 없어지니까 Z분의 3VL의 제곱 그냥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됩니다. 네,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분들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구나, 이해를 잘하고 계시구나 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력을 Y결선하고 델타결선에서 소비전력뿐만 아니라 무효전력과 피상전력을 구하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더 많은 문제 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관련 페이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